왜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특수경매에서 의미가 있는지 네. 건물을 가져와서 돈이 돼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니까 토지의 건물이 뭐 30년 동안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낙찰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 토지의 건물을 가져와서 토지를 낙찰받아가지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출발이 무허가 미등기 이거는 별 볼 일 없을 거고 네. 유허가인데 미등기 건물을 법정상 성립돼서 낙찰받는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이 이게 등기가 가능한 건물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오늘 주제는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유튜브에 보면 정말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는 주제는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추가로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법정지상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네. 남의 땅에 네.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네. 그 땅 주인한테 30년 동안 내가 이 땅을 쓰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30년은 꽤 긴 세월인데요. 그렇죠? 네네. 정말 긴 세월일 수 있죠. 네네. 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서를 이렇게 보면은 보통 뭐 건물의 수명이라고 표현하죠. 예. 뭐 한 40년, 뭐 50년 이렇게 책정하는 것 같은데, 예. 30년이면 한마디로 지금 있는 건물이 노화가 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거의 다 할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법정지상권 종류가 한 5가지가 있다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네, 민법 305조, 네, 민법 366조, 네,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10조, 네, 임모에 관한 법률 6조, 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런데 실무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네. 두 개. 네, 이제 민법 366조하고 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네. 이 두 개가 많으니까 네, 네, 이 두 개부터 출발하도록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네, 네,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네. 이게 366조 법정지상권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얘기를 하는 건지 네. 두 개가 다 공통으로 걸리는 얘기를 하는 건지 네네. 이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돼요. 음, 이게 앞뒤가 섞여버리면 네네. 배가 이상한 쪽으로 가거든요. 네네. 예.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먼저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인데 366조 법정지상권을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366조 법정지상권은 네네. 법조문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366조의 요건에 맞으면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치권에서 얘기했듯이 유치권 요건에 결여되면 유치권을 깰 수 있잖아요. 네. 그럼 366조 요건이 깨지면 법정지상권이 깨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366조 법조문에 보면은 저당무르 이렇게 나와요. 네. 저당무르. 그거를 이제 판례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네. 저당권 설정 당시. 자,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99%예요. 네. 그래 왜 그러냐면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 건물이 다 등기가 돼 있다 한다면은 네.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을 다 잡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네. 이 저당권 경매로 소유권이 바뀌면 네. 토지 소유주는 건물 소유주에게 네.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366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다. 네. 그리고 그 뒤로 건물이 지어졌다. 네. 360조 법정지상 성립 안 돼요. 그렇겠네요. 예.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긴 있었는데 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다. 네. 그러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당권 설정 당시만 동일인이면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이었는데 네.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네. 이게 건물이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래도 법정지상 성립하는 거예요. 음. 그 저당권 설정 당시만 보는 거예요. 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예.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거예요. 예.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 예.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가 미등기인데 네. 그 이유가 무허가였다는 거잖아요. 네네. 허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불법이잖아요. 네. 이 건물은 경매 나올 수 없죠. 미등기니까. 그쵸. 토지만 경매를 나왔다는 건 전제적 그거 알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도 이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었다 하더라도 네. 토지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이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환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의 건물이 네. 미등기 무허가 건물하고 관계없이 허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찌됐든 무허가 건물이고 미등기 상태였는데 근저당 설정 당시 예. 그때 소유주가 동일인이었으면 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아마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예. 허가를 받았는데 미등기인 이런 건물이 있는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네. 미등기도 있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는데 토지가 미등기의 건물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도 법정이상권 성립해요. 네. 허가를 받았는데 미등기에서 토지만 낙찰을 받았다 이거예요. 네. 저당 설정하고 네,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든 안 하든 간에.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이 건물을 가져올 때 등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쵸. 그 건물을 등기를 칠 수 있는 건물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쵸. 매입을 하든지 철거소송에서 또 지료를 2년간 안 내면 철거소송에서 네네. 가져오든지 간에.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정이상권 얘기할 때는 왜 법정이상권이라는 게 특수경매에서 의미가 있는지 네. 건물을 가져와서 돈이 돼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니까 토지의 건물이 뭐 30년 동안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낙찰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 토지의 건물을 가져와서 토지를 낙찰받아 가지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출발이 무허가 미등기 이거는 별 볼 일 없을 거고 네. 유허가인데 미등기 건물을 법정이상 성립돼서 낙찰받는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이 이게 등기가 가능한 건물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할 때 네. 무허가 미등기는 어차피 철거로 가야 되고 계속 이제 미등기 상태 무허가로 가야 되고 네. 유허가 미등기 건물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매각을 한다든지 네. 그런 이제 유익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개를 꼭 구분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366조. 예, 예. 민법 366조에 해당하는 법정지상권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무허가 건물, 예, 하나는 허가된 건물인데 예. 둘 다 미등기 상태다. 예. 이 경우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을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무허가인 경우에는 어찌됐든 요거는 철거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예. 예. 그리고 허가인 경우에는 등기를 낙찰자가 가져올 수도 있다. 예. 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되죠. 예.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경공매 영상을 매주 만나보세요. 네이버 옥션통 카페에 회원가입하고 교재 신청만 하시면 정길봉 교수님의 경매 특급 교재 파일 10개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경매에 필요한 모든 서식과 자료들도 공유해 놓았으니 옥션통 카페에서 무료로 받아보세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옥션통을 팔로우하시면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무허가 미등기 건물일 경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철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이 그냥 내가 원한다고 해서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민법은 실체법이잖아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네. 요건이 결여되면 성립할 수 없다. 네. 자, 그럼 법정이상권 요건이 결여돼서 성립할 수 없으니까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민법으로는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는 건물을 철거한다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채권자, 토지 소유자한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인부를 데리고 가서 강제로 철거는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력구제를 금지한다고 그래요. 저번에 저희가 한번 점유권에서 네, 점유권에서 했던. 그래서 네. 유일하게 자력구제가 인정되는 게 뭐냐면 점유. 점유를 탄원당했을 때 네. 바로 즉시 네. 예, 직시가 아니라 즉시 즉시. 예, 네. 그랬잖아요. 점유권에서만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는 사력으로 자기 힘으로 채권을 확보를 못해요. 그렇죠. 그게 민법 389조가 대원칙이 정해졌거든요. 네. 그럼 389조에서 뭐라 하겠냐면 법원에 강제이행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요 부분, 그러니까 철거를 내가 하고 싶지만 예. 법정지상권에 해당이 안 되는 법정지상권이 깨진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내가 철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예. 철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을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강제 이행을 시켜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네. 법원에 갔어. 네. 낙찰자가. 네.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이제 이거 철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법원이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이제 민사집행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법 얘기가 아니라. 이젠 또 민사집행법이네요. 이제 민법은 그건 나한테 철거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얘기고 네. 내가 움직이려면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집행권원이 뭔데요? 철거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철거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집행관한테 갔어요. 네. 집행관 선생님 이거 건물 좀 철거해 주세요. 했더니 집행관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또 움직이려면 수권 판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체 집행이라는 수권 판결을. 네네. 그래서 또 대체 집행을 또 신청해서 결정이 나야 집행관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법 체계예요. 이걸 중간에 하나라도 빠뜨려 버리면 네네. 이제 강제 집행하는 철거하는 그 과정이 빠져버리고 엉뚱한 얘기가 돼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권 결정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대체 집행, 예. 대체로 집행을 하는 예. 요거에 대한 판결을 또 갖고 와라. 예. 네. 철거 소송을 진행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그래도 또 내가 직접 못하고 법원에 집행관한테 가서 집행관한테 가서 철거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예. 그냥은 못하고 대체 집행을 할 수 있는 수권 결정을 또 받아라. 예. 그걸 받아갖고 와야지만이 예. 집행관이 철거를 해주는 예. 요 기간이 총 어느 정도 걸려요?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소송하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 받고 잔금 내면 한 달, 네, 잔금 냈고 이제 협상하는데 한 두 달. 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안 되니까 이제 철거 소송했거든요. 네. 소장하고 답변서 쓰고 준비소매를 변론기를 가지고 1심이 6개월. 네, 그러면 그 6개월 안에 이제 집행한다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수권 결정 받은데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수권 오래 결정 걸리진 않네요. 그렇죠. 오래 걸리진 않죠. 수권 결정 같은 것까지는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예. 어찌됐든 1심을 진행을 해서 승소 나고 수권 결정까지 해서 만일에 1심에서 끝났다. 예. 그러니까 항소가 들어가지 않고 1심에서 끝났다라고 예. 가정했을 때 한 7개월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2심 넘어가면 또 7개월이 플러스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네. 두 개를 꼭 구별할 게 있어요.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명도 이제 강제 집행이라는 명도에서 네. 낙찰자가 후순위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나가라고 했더니 안 나가. 그러면 자기 힘으로 강제 이행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389조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갔더니 집행권을 가져오래. 그래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았어.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집행관한테 갔더니 그때는 수권 결정 없이 바로 집행관이 집행을 해주거든요. 네, 네. 그런데 철거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야. 이 두 개를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인도 명령은 네. 수권 결정이 없이도 집행관이 바로 진행하지만 예. 철거 같은 경우에는 수권 결정까지 나야 예. 집행관이 진행을 할 수 있다. 예, 그게 민법 389조 제2항에 보면은 네. 자기를 의무를 이행할 자가 의무를 안 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제3자가 이걸 이행할 수 있도록 네.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네네. 그게 이제 수권결정 대체 집행이라고 그러는 거죠. 교수님,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최종적으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네. 미등기 무과 건물이 쟁점이 됐을 때 네. 미등기 무과 건물도 법정지상권 성립하는지 여부는 네. 미등기 무과 건물도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미등기 무과 건물도 법정지상권을 성립한다. 네. 366조. 네. 자,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판단해야 한 이유가 네. 낙찰 이후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유허가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등기해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네. 그래서 유리하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가 합의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네. 성립하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거든요. 네네.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네. 판례가. 통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으로 통합니다. 옥션통을 선택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유튜버 1위 유튜버가 사용하고 추천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해서 정보 이용이 편리합니다. 세 번째, 경매에 필요한 모든 유료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네 번째,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소통의 답답함을 없앴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 권리분석사가 어려운 권리분석을 도와드립니다.
여섯 번째, 가장 파격적인 가격 월 29,500원으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사와 비교해보세요. 옥션통이 통 크게 씁니다. 옥션통 추가 혜택 2가지. 첫 번째, 10일간 무료로 이용하세요. 두 번째, 지금 50%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월 29,500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옥션통에 통하는 가격, 파격적인 가격 29,500원에 이용하세요.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